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응용 과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전달해드리는 보조 자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영상은 꼭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내가 과제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처음부터 찬찬히 잘 보시고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제는 여러분들이 웹이나 아니면은 별도의 GUI를 사용하지 않고 그 터미널에서만 작동하는 그 꽈만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출력도 문자로만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LI 앱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들을 이렇게 A 파트에다가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B 파트는 CS 파일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리한 결과를 CS 파일로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C 파트는 저희 수업에서 사용하는 포스트그레스 큐에를 파이썬에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윈도우 환경에서 WSL2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도커를 깔고 그리고 우분투 환경에서 파이썬과 포스트그레스를 컨테이너로 받아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개발은 이 동작 환경은 그렇고요. 이제 개발은 VS 코드에서 VS 코드의 리모트 컨테이너라는 그 확장 기능을 사용해서 그 파이썬 컨테이너에 직접 연결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즉 VS 코드를 띄워져 있는 환경은 윈도우 OS에 직접 띄워져 있는 건데 여기 VS 코드에서 실행하는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은 파이썬 컨테이너에서 그 환경을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뭐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우선 영상을 보고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본인이 내 파이썬 환경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개발 환경에 대해 충분히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제가 하는 그 코드들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발 환경일 문제가 개발 환경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거를 이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도커 환경 위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 보시고요.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 조교한테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의 자료는 요 GitHub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요 챕터 1만 진행할 겁니다. 이건 링크를 저희가 당연히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터미널 화면을 하나 이제 개발할 때 띄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폴더도 하나 띄워두셔야 됩니다. 지금 WSL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발할 폴더와 요 WSL 터미널에서 띄우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 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탐색기를 열고 백슬래시 2번 한 다음에 이제 한국어 키패드에서는 원이죠. 원 모양인데 이거는 다 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WSL 달러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된 리눅스 디스트로 배포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분투를 쓸 거죠. 그럼 우분투를 쓰고 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정했던 사용자 계정명이 있는 곳과 여기 물결로 돼 있죠. cd 물결 하면 위치하는 곳이 동일한 위치라고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WS를 쓰시는 경우에는 요거를 기본 값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딘지, 내가 개발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데모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데모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 거고요. 꼭 이름이 데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새로 고침을 조금 하고 여기서 ls 명령어로 보면은 데모 폴더가 생겼죠. 그래서 cd 데모에서 데모 폴더로 이동할 거고 오늘 이 영상에서 작업하는 내용은 모두 이 데모 폴더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코드를 다운받아야겠죠. GitHub에 들어오면 코드가 있고 여기서 클론 https로 받아옵니다. git 클론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쉬프트 V로 하면 되고요. 윈도우만 그렇고요. 다른 앱은 다른 OS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ls를 하면 지금 데모에서 이게 갱신이 안 되는데 F5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방금 git 클론의 결과가 여기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GitHub에 나오는 대로 똑같죠.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포스트그레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저희 git 저장소 폴더를 보면은 폴더를 ls로 보면은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 포스트그레스 폴더는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코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포스트그레스를 시작하기 위한 도커 컴포즈 YAML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cd 포스트그레스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도커 psa를 해서 여러분들 도커 컨테이너 중에 54320 포트를 사용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저는 아예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상관없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변경할 사항이 있다 하면 일단 요 폴더를 한번 살펴볼까요? 코드로 열기. 우클릭해서 코드로 열기를 했고, WSL이 아니라 이제 리눅스나 맥에서 쉘 패스 등록 이런 것까지 다 하셨으면 코드 점 이러면은 점은 현재 폴더를 의미하는 거죠. 코드는 VS 코드를 실행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코드를 이곳에서 실행한다 해서 지금 윈도우에서 우클릭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포스트그레스가 있고요. pg 어드민이 있죠. 그리고 포스트그레스는 12 버전을 쓰고 컨테이너 네임은 뭐 지우셔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environment에서 포스트그레스가 시작될 때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비밀번호가 1, 2, 3, 4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pg 패스워드라는 환경 변수 값이 있으면 여기서 .env 파일을 해서 pg 패스워드를 이제 다른 값으로 하면요. 이렇게 왼쪽엔 pg 패스워드하고 이제 등호 기호가 있고 여기서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게 덮어 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포트가 있는데 포트는 저희가 54320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4320이 만약에 내가 다른 앱에서 54320을 쓰고 있다. 꼭 도커가 아니어도 윈도우 안에서 54320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게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실행이 안 된다고. 그리고 포트가 점유되어 있다라는 에러가 뜰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적당한 숫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뭐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아까 1, 2, 3, 4 대신 2, 3, 4, 5가 들어간지 확인하는 방법은 도커 컴포즈 config 하면은 pg 어드민이 위로 올랐네요. 이건 순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2, 3, 4, 5로 올라갔죠. 그럼 저는 그냥 2, 3, 4, 5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env 파일을 따로 만드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1, 2, 3, 4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docker compose upd를 실행해서 docker compose 도커 여기 컴포즈 값에 되어 있는 이제 포스트그레스와 pg 어드민을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컴퓨터에서는 포스트그레스를 다운받은 적이 없어서 새로 이미지를 다운받은 것이고요.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스 12가 되어 있는 베이스 이미지가 있으면 컨테이너는 거기서 여러 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복제해서 나오는 거죠. 기본 이미지라는 원본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스킵을 할게요. 네,
여기 다운로드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작도 잘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도커 ps 하면은, 네, 포스트레스와 피지 어드민이 잘 떴고요. 뭐 사실 요거는 저희 C파트에서만 포스트레스 연결할 거기 때문에, 뭐, 당장은 필요 없는 짓이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S 코드를 닫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챕터 1 요 폴더도 루트 폴더, 그 저장소의 맨 루트 폴더로 이동합니다. cd 점점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좀 터미널을 지우고, 저희는 챕터 1만 한다고 했죠? 그럼 챕터 1으로 들어갑시다. 챕터 1. 자, 여기서도 도커 컴포즈 YML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도커 컴포즈 업D 하면은 실행이 되겠죠? 그러나, 근데 이제 저랑 동일한 개발 환경을 쓰실 경우, 즉, 도커도 쓰고 VS 코드에서 리모트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동작할 경우, 그거는 도커 컴포즈 업은 VS 코드가 진행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다른 에디터를 쓰겠다, 도커는 쓸 건데 다른 에디터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이 폴더에서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도커 컴포즈 업디로 도커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즉, 요 도커 컴포즈 파일에는 그 파이썬 설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제 저와 같이 이제 VS 코드에서 리모트 컨테이너를 다운받은 다음에 실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서 코드를 살펴볼게요. 예, 도커 컴포즈 보면은 정말 간단하죠. 파이썬 3.8만 다운받고요. 3.8 버전에 의존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오늘 파이썬 3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VS 코드가 사용하는 설정 파일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즉, 저희가 작업할 폴더는 핵심적인 거는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만 저희는 작업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픈인 컨테이너에서 파이썬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네,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이썬 3.8 이미지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받을 텐데, 저는 이미 받아져 있네요. 방금 잠깐 지나갔는데 도커 컴포즈가 실행됐을 때와 똑같은 그게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크롤 플러스 여기 있구나. 네, 여기 creating chapter python 이 부분 도커 컴포즈 업데이트 할 때랑 똑같죠? 근데 이 뒤에 뭘 더 하냐면은 이제 VS 코드가 이제 지금 이 화면 자체는 윈도우에 있는 거죠. 이 VS 코드 앱 자체는 당연히 윈도우 위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왼쪽 폴더라든지 이 코드를 돌리는 부분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여기서 개발에 관련된 부분만 도커 파이썬 3.8 있었죠? 그거와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제가 다 깔게 해놓은 뭐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중에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터미널을 새로 열고요. 그러면 이 왼쪽에 뜨는 내용이 저희 프로젝트 폴더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 폴더를 더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기서도 cd 점점 한다고 해서 cd 점점 두 번 한다고 해서 아까 저희 그 GitHub 저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챕터 2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는 완성된 코드들이 있는데 근데 이러면은 실습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싹 날리고 처음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싹 날릴게요. 딜리트.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헬로 월드 찍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따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 폴더를 다 날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디다가 잠깐 복사가 아니라 이제 잘라내서 붙여넣기. 그러니까 이동해 두시면은 됩니다. 뭐 굳이 이렇게 지울 필요 없어요. 아니면 지우셨으면은 다시 git에서 git 저장소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헬로 월드부터 찍어 볼게요. 파이. 네. 그러면 요것도 클리어하고요. 그러면 ls 하면은 fi만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헬로 월드는 그냥 헬로 월드 하면 되죠. 뭐 그리고 실행은 파이썬 fpi. 그러면은 파이썬이 요 fi에 있는 거를 한 줄 한 줄 순서대로 읽어서 출력을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즉, 대신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죠. C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C는 요거를 한번 컴파일을 해서 코드를 읽고 컴파일을 해서 그걸로 이제 C 컴파일러와 관계없는 그 온전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fi는 실행 파일이 아니죠. 파이썬이라는 실행 파일이 있는 거고 실행이 있는 거고 그리고 fi가 그 파이썬 안에 인자로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한 내용을 해볼까요? 그래서 메인 함수를 쓰는 경우는 이제 C 같은 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바에도 그렇고요. 여기서 헬로 월드를 한다고 하면은 실행이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러면 실행이 안 되죠. 파이썬은 분명히 1번, 2번 라인을 읽었어요.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다. 그리고 메인 함수는 만약에 불려지면 프린트를 한다라고 했는데 불려진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하는 스코프가 뭐냐에 따라서 메인을 실행할지 말지 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러면 메인이라는 함수를 이제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 if문을 통해서 메인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프린트 네임 해보면은 이게 정말 메인이라고 뜨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요거는 다른 강좌에도 많은데 요 변수의 값은 이제 이 fi가 누구한테 불려 나왔냐, 즉 fi가 불렸냐 아니면 저희 나중에 얘기해드릴 그 파트 A의 세 번째였죠. 모듈에서 어떤 모듈에 의해서 불러왔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fi는 파이썬이란 실행 파일에 직접적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값이 메인이 되는 겁니다. 뭐 잘 모르겠다면은 뭐 파이썬 띄고 이렇게 실행되는 애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셔도 지금 당장 큰 무리는 없어요. 과제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신다면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태까지는 출력만 해봤으니까 입력을 받아볼까요? 그럼 입력을 하는 함수는 input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input 하기 전에 prompt라고 되어 있죠. 어떤 거를 띄울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저희는 이제 랭귀지 코드를 받는 예제를 쓸 거예요. 그럼 input url 코드 한 다음에 파이썬 fi를 해보면 이제 뭔가를 입력하게 돼 있죠. 그러면 2번에서 잠깐 멈춘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잘 올려보시면은 input 펑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즉 아까 띄울 부분, 프롬포트를 그 함수 인자로 받고요. 스트링 값을 내뱉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스트링 값을 내뱉게 되어 있고, 그 스트링 값을 랭에 저장한 다음에 랭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코리안이니까 코 하면은 코 헬로 월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를 입력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스트링이 나옵니다. 저희 과제에서 만약에 인자 처리를 할 때 숫자 처리를 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죠.
네, 여기 보시면 5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53이라는 스트링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랭을 왜 받았냐 하면은 랭귀지에 따라서 헬로 월드가 아니라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를 하는 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랭 해서 이게 만약에 코리안이다. 프린트 안녕 세상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은 elif해서 랭 스페인어다 하면은 몰라 문도. 사실 전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그냥 다른 예제를 따왔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영어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스페인어의 랭코드인 ES를 입력하면은 스페인어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영어를 입력하면 당연히 영어가 나오고 아무런 값을 입력하면은 영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약간 함수로 나눠 볼게요. 그리고 이 함수는 랭코드를 받는 함수겠죠? 그리고 얘는 이 부분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 greet이라는 함수를 불러오면은 뭐 달라질 건 없는데 이 부분이 그냥 greet로 좀 분리가 됐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python fi 이러면은 동작을 똑같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fi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다른 기능이 있다고 다른 곳에서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많이 앞으로 쓸 텐데 임포트 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릿을 다른 곳에서 임포트해서 쓰고 싶다. 그럼 어떤 형태로 돼야 하냐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새 파일을 만들고 뭐 여러 나라의 인사말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돌려주는 게 좋겠죠. return 해서 스트링을 그러면은 이렇게 그 그릿이라는 함수는 이제 월드 그릿으로 옮겨졌고요. 그러면은 이 메인에서 참조하는 그릿은 지금 요 스코프에는 없는 상태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불러오냐 하는 것은 from하고 world grid, import grid. 즉, 요 부분은 지금 이 파일 하나를 모듈로 보고 불러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하위에 있는 함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턴 값으로 바꿨기 때문에 얘를 프린트 해야겠죠. 그래서 python fi 하면은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앱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런 모듈화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를 중간에 프롬프트로 입력받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앱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습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터미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앱들은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가 않죠? 가령 이제 아까 계속 썼던 LS라는 그 LS라는 뭐 사실 얘도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LS라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LS라고 별도의 명령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빈 파일에 아이고 빈이라는 곳에 LS라고 여기 있어요. 보시면
뭐 다른 것도 있죠. lsblk, lsov, 뭐 리눅스를 조금 만져보셨다면은 어디선가 봤을 듯한. 실제로 이 바이너리, 리눅스에서는 이 바이너리 폴더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그냥 쓰면은,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바이너리 아래에 응용 프로그램이겠구나 라고 실행하는 겁니다. 윈도우도 사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시 ls라는 응용 프로그램 봅시다. ls라고 치면은 딱히 중간에 뭐 이런 저희 인풋 받는 부분이 없이 실행하죠. 근데 ls라는 동작이 이게 다가 아니죠. 만약에 ls하고 이 마이너스를 하고 a를 하면은 뭔가 좀 더 늘었죠. 점과 점점. 예시로 파이썬 폴더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폴더가 있어요. 지금 ls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lsa라면은 숨겨진 폴더인 데브 컨테이너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앞에 점을 찍은 게 리눅스에서 숨겨진 폴더나 파일을 의미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럼 a를 하면은 숨겨진 것까지 보여주는 거고, L을 하면은 뭔가 이런 통계적인 부분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ls, al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L은 뭔가 상세한 플래그고요. A는 숨겨진 것까지 다 보여줄 때 쓰는 플래그예요. 즉 똑같은 LS지만 뒤에 뭘 쓰냐에 따라서 동작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한 칸 올라가서 다시 ls 할 때 ls 파이썬 하면은 밑에 숨겨진 폴더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이건 실수를 했네요. 여기에 폴더가 있으면 폴더 안에 있는 거를 보여주고, 파일이 있으면 이제 파일만 보여줍니다. 즉, 여기에 이런 플래그가 아니라 그냥 인자를 입력하면은 얘를 필터링 해주는 거죠. 만약에 뭐 ls하고 뭐 abc 하면은 그런 게 없다고 뜨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 얘가 결과로 나는 거고요. 없으면 에러가 나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만드는 CLI는 그 중간에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는 거는 조금 드물고요. 이런 식으로 인자를 받아서 추가적인 커맨드라인 아규먼트를 입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거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초기에 배우게 되죠. 자바는 스트링으로 처리를 하고요. 뭐 이거는 그럼 파이썬은 어떻게 하느냐? 파이썬은 시스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그거를 지원합니다. 시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sys argument vector 이러면은 요거를 sys라는 모듈에서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print sys 그리고 여기서 인풋을 받지 말고요. argument 우선 요거는 그러면은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요 아규먼트 벡터를 어떻게 받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파이썬 fi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i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첫 번째 나오는 게 얘가 되는 거예요. 0번. 그러면은 1, 2, 3 하면은 0, 0, 1, 2, 3. 이 아규먼트 벡터의 타입도 볼까요? 뭐 보나마나 리스트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네, 리스트죠. 즉 파이썬은 이런 커맨드라인 아규먼트를 리스트로 처리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럼 리스트니까 뭐 저희 리스트 처리하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주석을 풀고요. 아규멘트 벡터의 1번이겠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리스트가 1번까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파이 이렇게 하면은
list out of range 이렇게 됩니다. 즉 저희가 랭 코드가 만약에 없는 예외 처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if문을 써서 아규먼트 벡터의 값이 이제 1보다 클 때죠. 그러니까 fi가 무조건 한계가 있으니까 1보다 클 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영어를 출력하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if문이 걸려서, 그러니까 요런 한 줄짜리 if문은 이제 언어마다 다 있는데 사용 방법이 다 다르죠.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 조건문을 만족하면은 여기가 true고 여기가 false인 겁니다. 여기가 반대로 되어 있는 언어들도 많은데 뭐 일단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즉 여기부터 먼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처리될 때 그럼 이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즉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아까 LS에서 보신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많이 있죠? 한번 얼마나 많은지 볼까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아규먼트 벡터 그거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특히나 이런 마이너스, 즉 옵셔널 인자를 처리하는 거에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순서가 뭐 여기여도 되고 저기여도 되고, 즉 저희가 리스트로 취급을 한다면은 순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포지셔널 한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1번에 있냐 2번에 있냐 이것만 따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모듈을 파이썬은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sys가 아니라 argparse라는 모듈을 써볼게요. 요건 아까 그 ls 같은 커맨드 라인 앱을 만들 때 이제 도움이 되라고 미리 만들어준 파이썬의 기본적인 모듈입니다. 말 그대로 아규먼트를 파싱 해주는 모듈이죠. 네, 이렇게 이건 생성자겠죠? argparse 모듈에 있는 argparse라는 클래스를 오브젝트를 생성한 거고요. parse add argument 그리고 랭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랭이라는 이름의 아규먼트를 전달해줘요. 그래서 arguments하고 parse ages 이러면은, 그리고 아까처럼 아규먼트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건 조금 또 달라지겠죠? 메인을 아예 실행 안 해버리면 되겠죠? 에러가 안 나려면.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add argument 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랭이라는 argument를 무조건 넣어야 한다고 미리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ython fi 그리고 help를 하면은 미리 아까 ls help 쳤던 것처럼 미리 이 CLI를 사용할 때 필요한 help description까지 미리 이런 템플릿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우리 fi는 이제 랭이라는 포지셔널한 아규먼트가 있고 이거를 넣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된다, 이런 내용까지 있죠. 그리고 미리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h를 넣으면은 help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미리 이게 템플릿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기능을 이제 덧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랭을 넣어봅시다. 아까 여기에다가 뭐 코리안이니까 코를 넣어야겠죠. 그럼 네임스페이스 랭 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나 하는 거는 이제 랭이라는 이름으로 이 오브젝트에 접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즉 else 여기서 네, 이렇게 랭 하면은 잘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메인은 argument v가 아니라 랭을 입력받으면은
그릿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죠. 이것도 주석을 지워주고요. 아, 랭을 안 놨군요. 자, 이제 argpass가 pass add argument 요걸 하는 순간 저희는 얘를 무조건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죠. 아까 붙이는 것 같이 다시 쳐볼게요. fi하고 아무것도 안 치면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아무 입력을 안 받았을 때 랭에다가 아까 같이 영어 즉 en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add argument에 default라는 값이 있고 en을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무조건 필요를 하니까. 그럼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nr 그 해서 이거를 물음표 하면은 이거는 정규 편식인데요. 그래서 뭐 별표 하면은 n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0개 또는 1개, 즉 랭이 입력받으면은 개를 값으로 받고 입력받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한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 쓰실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오토가 났네요. 넘버 아규먼트예요. 즉 이러면은 fi 뒤에 아무런 아규먼트가 없을 때 en이 들어가는 걸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ls 뒤에 넣었던 a나 l 같은 옵셔널 아규먼트는 어떻게 넣었냐 할 때는 name of flag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서 저희도 그걸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을 받는 그 내용을 넣을게요. 이 왼쪽에 마이너스 하나인 경우는 이제 짧은 이름인 거고 이 오른쪽이 진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요 네임스페이스에서 요거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기본적으로 작동을 해요. 즉 argument.name 하는 게 이제 요 n 뒤에 들어가는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름을 입력받는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rgument name 이러고 이제 메인에도 랭귀지 아규먼트를 다 줄 거예요. 그리고 랭은 argu 랭이고요. name은 일단 잘 들어간지 요 17번 라인에서 값이 잘 들어간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영어고 이제 name은 뭐 js j로 치면은 이제 제 이름이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월드 그릿을 좀 바꿔볼까요? 이제 랭이 아니라 name로 입력받는 걸로 하고 이제 name을 하고 이제 name을 붙여주면은 이제 누구한테 답변을 하는지 그러니까 인사하는 대상이 생기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볼까요? 띄어쓰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다시 실행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처리한 값의 입력값이 조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걸로 A 챕터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끝이고요. 실제 A 챕터에서는 이 그릿의 farewell이라고 해서 다른 함수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직접 이 영상을 첨부하셔서 직접 만들어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저는 그 이제 B 챕터 저희 CSV를 읽고 쓰고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